자, 많은 분들이 요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금융권 채용을 이제 준비할지 말지 만작거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권 채용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요즘 채용 안 하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대기업 작년에 채용 결산이 굉장히 한파고 올해도 한파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금융권은 괜찮을까?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세요. 자, 오늘 금융권 채용에 대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금융권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금융권 취중생들의 수는 해마다 비슷해요. 어쩔 때는 뭐 역대급 채용이 돼서 늘어날 것 같고, 아니면 채용이 너무 줄어들어서 적을 것 같고 이렇지만, 금융권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수는 해마다 비슷합니다. 음. 그리고 이 금융권 채용은요, 반도체나 조선과 같이 금융산업은 약간 주기성이 있어요. 채용 규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3년에서 5년마다 계속 대규모 채용 주기가 돌아옵니다. 금융권 채용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시중은행의 채용이 늘어나면요. 신기하게 금융공기업, 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 관련, 이제 국책은행이죠.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들의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준비하신다면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의 동시 준비가 필요하고 주기성이기 때문에 채용 주기가 올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시면 되는 게 결론입니다.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원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연봉 때문이죠. 이 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서 연봉 1위인 게 압도적으로 금융업입니다. 사실 요 밑에 있는 뭐 통신, 전기, 가스가 연봉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얘네들은 잔업, 그러니까 야근이 많아서 그래요. 수당이 많아서. 근데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연봉 자체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경계시라면은 이제 최고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게 은행원이죠. 금융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IT가 아무리 따라와도 지금 금융업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상경계 취업의 최상의 직업이 금융권 취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원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당연히 난이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기업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기업은행의 연봉이 제일 높죠. 상위권이 다 보면은 지금 금융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시중은행과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금융산업 쪽, 그러니까 금융권 취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난이도 높은 곳에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은 이거잖아요. 아니, 은행 행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점포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데 은행원 채용도 줄어들어서 내가 금융권 지금 준비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 불식시켜 드리자면 전통은행들은 이 5대 은행 있죠. 시중에 5대 은행. 요거 포함해서 농협도 있죠. 얘네들은요. 극단적으로 점포 수를 줄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포수를 일부 줄이긴 하지만은 그걸 희망퇴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대규모 퇴직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은행권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금융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은행이 퇴직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퇴직한 만큼의 보상을 해줍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직전 연봉이죠. 연봉을 퇴직 시기 일정 이전의 연봉을 가지고 추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잖아요. 근데 기본급 자체가 금융권이 워낙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퇴직금도 많아요. 근데 희망퇴직이다. 그러면 이 퇴직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2022년도에 금융권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금 한 10억을 받았다. 연봉 1억짜리가 10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 퇴직금을 받았다. 그래서 기본 4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금융권에서 퇴직이 빠르다. 이건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 남들보다 빨리 그냥 땡겨 받는 거다. 연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 규모가 여러분들 이제 불안하시죠? 금융권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5대 시중은행의 최근 채용 규모를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금융권의 채용 규모를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서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채용 규모가 많은 건 5대 은행이죠. 그래서 5대 은행의 채용 규모를 보면은 요렇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줄어들겠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커브가 요렇게 되죠. 맞죠? 보이시나요? 이게 주기성입니다. 사실 은행의 채용은 요렇게 4년 3 년에서 5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때 시작하시면은 대규모 채용이 요때 한 3년 차쯤에 오는 거고요. 요때 준비하시면은 바로 1년 차 만에 1년 준비하고 바로 주기가 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 채용이 역대 최다다, 올해 최악이다, 앞으로도 최악일 거다, 요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주기가 옵니다, 주기가. 금융사가 항상 똑같아요. 채용 이제 주기가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하냐면 막 금융 위기다, 뭐 환율이 변했다, 국제 정세가 위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대규모 퇴직을 실시를 합니다. 희망 퇴직해 가지고 막 다 내보내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를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연봉이 워낙 고연봉이잖아요. 음. 근데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몇몇 이제 분들을 제외하고는 막 그 근속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고인물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내보내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어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막 이러면서 막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다 다 뽑아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때 너무 많이 뽑아요. 너무 많이 뽑으니까 연봉 부담이 크겠죠, 맞죠? 그럼 이제 건수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정기죠. 그래서 이 건수가 다시 돌아오면 또 구조조정합니다. 이해가시죠? 요걸 계속 반복하는 게 금융권이에요. 최근에 IT 채용이 좀 많아지면서 행원 채용이 줄고 주기성이 약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채용 규모가 변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규모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안 뽑는데 내년에는 많이 뽑는데 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요거였죠.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금융권 채용이 이렇게 늘었죠.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 5대 은행이 채용을 늘렸어요. 근데 요거와 반대로 가는 게 뭐냐면 국책은행들, 그러니까 금융공기업들의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채용 규모를 늘린 거 아니냐? 채용 규모를 늘렸으니까 경쟁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시기 동안에 채용 규모가 줄거나 비슷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지금 국책은행들의 경쟁률은 떨어졌죠. 이유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이 채용을 늘렸어요. 사실 금융 공기업의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은 이런 시중은행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상승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공기업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 시중은행 지원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역대급 금융권에서 시중은행이 역대급 채용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때가 금융공기업 갈 시기다. 기회의 시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경 계시라면 최상위 연봉을 자랑하고 대우를 처우를 자랑하는 거는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준비자들이 스펙이 높긴 한데 최고 스펙의 최고 역량이죠. 그래서 금융권 준비하실 정도의 스펙이다. 계속 확실하게 쌓아 나가시면 나중에 대기업 지원 정도는 거의 스펙 수준이 프리패스가 됩니다. 음,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기업을 준비하다가 금융권을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스펙 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금융권을 준비하다가 하향을 가게 되면 대기업입니다. 이해가시죠? 어. 그러면 금융권을 목표로 하시긴 나은 거예요. 목표로 하시는 게. 뭐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하향 취업을 고려하지만 내가 스펙이 되고 역량이 된다면 당연히 연봉과 처우면에서 금융권 준비가 타당하고 상경계의 최고 난이도 취업은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면은 중견이나 대기업을 가는 게 하향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목표로 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낮게 가도 중견을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상경계 분들한테는 학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출신 학교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금융권 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하향을 찍더라도 중견 이상은 가거든요, 보통. 음. 근데 이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방금 설명드렸죠. 주기가 존재해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이제 채용 시기가 이렇게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근데 그 파도에 따라서 금융 공기업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뭐 경쟁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요런 식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금융권 채용을 준비하실 때는 금융 공기업하고 금융권, 시중은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조금 감안할 게 있어요. 보통 제가 3년에서 5년이 주기고 작년이 주기였어요. 작년이 이제 대규모 채용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제 2-3년간은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 3년 뒤나 4년 뒤 되면 또 주기가 한 번 더 올 겁니다. 근데 이게 푸틴하고 지금 이제 하마스 그쪽 그 이스라엘 전쟁하고 맞죠?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요런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해서 이 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경계시라면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금융권 채용을 이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준비한다고 해서 금융 자격증을 가장 먼저 따시는 게 아닙니다. 금융권 준비는요. 재무 회계 역량 위에 금융 역량을 쌓는 게 금융권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경계 대기업을 취업하시는 것보다 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서류만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자격증 은행 가시더라도 목표로 하시더라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융공기업까지 같이 준비하시려면은 한국사 2급 정도는 따두시는 게 좋겠죠. 사실 뭐 금융공기업들이 한국사가 필수 조건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반대 필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전공교과 여러분들이 상경계를 다니시면은 다 들으실 거고 만약에 내가 전공자가 아니다. 경영이나 이런 거 전공자가 아니라면 외부 교육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학점수 채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필기 전형은 무조건 준비해야 되죠. 시중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공기업도 그렇고 금융 NCS와 경제 경영 전공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논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셔야 되고 금융권 채용의 꽃은 면접이죠.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은 거의 모든 은행들이 있고, 그다음에 RP 면접 많이 하죠. 상황인 면접이라고 해서 정말 진투더 상고객이 있죠. 진상 고객을 갖다가 응대하는 면접이라든지, 뭐 심지어 어떤 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팀별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제 면접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팀워크 그 하는 걸 보는 거죠. 관찰 면접이죠. 그런 걸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권 채용에서 가장 힘든 건 요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외부 교육도 있어야 되고 실습 인턴. 보통 금융권이 실습 그 인턴 자기 그 회사의 은행의 인턴이나 서포터즈를 갖다가 우대해 주거나 서류 전형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음. 그다음에 뭐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뭐 경력 요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융 자격증도 요렇게 얹혀야 되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요 정도 금융 이제 권 채용을 갖다가 준비하시면요. 대기업 가는 거는 그냥 서류는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요 정도 스펙이면은. 그래서 금융권을 그냥 목표로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요 기간은 일단은 이제 상경기 기본 스펙이 있죠. 요거부터 내가 금융권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실패할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도 재무 회계 전문성은 필수예요. 사실 금융 자격증들이 재무 회계 관련 자격증들이 많잖아요. 금융 자격증이더라도. 자, 그리고 먼저 토익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학 성적이 원래는 이제 최소 800입니다. 최소 800. 근데 요즘 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850대에서 900 사이가 많아요. 아니면 900 이상도 많고. 그래서 최소 800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해도 4개월이죠. 내가 850, 900 가려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따두는 게 좋다고 했죠. 그 금융 공기업까지 같이 지원하려면.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상경계 필수입니다. 요건 무조건 따야죠. 근데 반드시 1급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상경이면은 회계 재무 자격증 뭐 전산회계 운용사, 전산회계
그다음에 뭐 재경관리사 요런 거, 회계 관련, 재무 관련 요런 것들 자격증들을 갖다가 한 2개 정도, 2급 수준으로 2개 정도 따두셔야 됩니다. 전산세무는 조금 힘들죠, 맞죠? 그래서 요것도 한 4개월입니다. 요게 기본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 상경계 우리가 기본 스펙이라고 하죠. 상경계 기본 스펙 플러스 어학 플러스 공기업 동시 지원 스펙인 커말과 한국사. 요거 2개만 이제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 스펙 소요 기간만 1년입니다. 1년.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권 준비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왜? 금융권 준비는 기본 상경계 스펙에다가 금융 자격증을 올리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자격증인데 문제는 자격증이에요. 요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금융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경우에는 금융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권을 준비하시느냐, 증권 쪽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따야 될 자격증이 다릅니다. 제가 난이도별로 배열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따셔야 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권을 원한다. 시중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요거 펀드랑 증권이 쉬우니까 어, 아니면 투자자사 운용사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따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쟁력이 떨어져요. 음. 사실 펀드 증권 정도는요 특사하고 출신들 정도 그 특사하고 출신들도 땁니다. 고졸 수준에서도 많이 따는 자격증이에요. 증권하고 펀드는.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통 4년대 그 저졸분들이 금융권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을 가시려면은 요렇게 따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3개 정도. 요렇게 따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요런 순서로 계속 따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 수준을 올리면서 3개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증권 쪽 가시려면 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요거 따는 것도 힘들죠, 시간이. 기본 스펙을 다 갖춘 상황에서 요런 걸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소요 자격증은 이제 뭐 기간 요렇게 표시를 해 놓는데 요것들은 이제 표시를 안 해 놨죠. 기간을. 사실 사람들마다 요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기간이 좀 상이해요. 음. 그리고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 이제 그 금융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스펙업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대기업 공기업 준비할 때 2년을 넘기면 안 된다. 2년을 넘기면은 스펙업 될 거 다 됐고 늘어날 건 경력밖에 없으니까 취업해서 준비하는 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경력 쌓으면서 준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금융 쪽은 아니에요. 금융공기업이나 금융 쪽 같은 경우에 스펙업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격증들 중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은 6개월씩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1년이나 6개월씩 준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금융권 이제 취업 준비는 스펙업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기가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공기업이나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정도를 준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권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 4년까지도, 졸업 후 3, 4년까지도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대규모 채용의 주기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스펙업 되면서 서류 합격률과 이제 최종 면접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대상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 요즘 여러분들이 행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영업점에 이제 배치가 됐다, 지점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주로 응대하는 고객이 중장년층, 디지털 소외계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은행 안 가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에 대한 응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장년층과 관련된 교회 봉사활동 한 20시간 정도 채우시기 낫고요. 그 다음에 실습 1턴, 그러니까 인턴이죠, 인턴. 그 관련 지원하시는 은행이나 아니면 시중은행의 인턴, 아니면 금융공기업의 인턴은 필수야, 필수, 사실. 한 개는. 어.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거 아니면은 서포터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은행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서포터 자기소개서 공략해드리겠지만은, 요런 것들이 필수예요, 사실은. 금융권 가시려면. 그 다음에 외부 교육들, 뭐 요즘은 데이터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외부 교육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이제 기본 스펙 쌓는 거에 자격증 쌓는 거에 플러스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필기 준비도 해야 돼요. 어.
필기 이제 금융 NCS인데 사실 금융공기업이랑 금융 그 시중은행이랑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요 시험이 똑같기 때문이죠. 음. 다들 보면은 금융공기업이나 시중은행들이 금융 NCS하고 그 다음에 전공 경제나 경영 요거 전공 시험을 치죠,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활동과 병행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한 5개월 정도. 그 다음에 올인하는 게 5개월 정도. 요렇게 각각 60점과 80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그러니까 그 필기 올인은 5개월이죠. 그러면 대외 활동 기간 5개월에, 그러니까 스펙 쌓는 기간에다가 대외 활동 5개월에 필기 시험 5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 정말 준비만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준비하면은 내가 서류 합격하고 그다음에 필기 전형 가서 면접 전형 가서 어떨 때를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금융권 준비는요. 그런 기적이 잘 안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 갖추고 대외 활동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고 필기에서 경쟁력 갖추고 이게 2년이 걸린다는 거죠. 또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지방은행 있죠. 이게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이제 부산은행 채용 같은 경우에 그랬었는데 금융 NCS가 아니라 막 그 시험 과목에 금융 NCS를 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과목명이 막 이래요. 창구 사무, 의사소통, 뭐 수리,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창구 사무, 금융 영업 요거에 이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 NCS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치던 금융 일종 같은 시험이에요. 이건 책을 이제 그 인터넷 쳐보시면 옛날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소수고 거진 다 이제 금융 NCS하고 전공 시험 준비하시면 된다. 한 5개월 정도 올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힘든 건 면접입니다. 면접이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이게 금융과 시사 관련해 가지고 경험이 없으면요. 그리고 고객 응대를 해 보거나 아니면은 고객 응대하는 연습을 안 해 봤으면은 합격하기 힘든 게 금융 면접입니다. 굉장히 깐깐해요. 면접이.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3학년 때부터 그 대학교 때 스터디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졸업하시고 어느 정도 스펙이 되고 서류 지원 시기가 왔을 때 아니면 필기 합격하기 시작했을 때 스터디를 준비하셔도 그렇게 크게 늦진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요. 사실은 금융권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배경 지식이거든요. 시사와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중요한 면접이 금융사 면접입니다. 금융권 면접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편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뜨죠? 다 뭐 패션 이런 거 뜨고요. 캠핑 뜨고요. 맞죠? 아니면 게임 이런 거 뜨잖아요.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뜨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 열면은 전부 다 인플루언서만 뜨잖아요. 카톡방에서 하는 거라고는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유튜브에다가 금융상식이라고 검색하고 영상 하나를 봅니다. 뭐 슈카월드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슈카월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색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피드에 금융상식 관련한 컨텐츠가 쫙 뜰 겁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금융상식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팔로워를 금융권 준비하시는 이제 그런 그 채널들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채용을 준비하시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들을 몇 개를 갖다가 팔로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카방에 있죠. 오픈 카톡방 중에서도 금융권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요거에다가 이게 대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미리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누워 있으면은 유튜브가 금융상식 콘텐츠를 추천해 주고요. 내가 보기 싫어도 인스타에 금융상식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요. 옥카방 보기 싫어도 한 번씩 보면은 막 그런 게 올라와요. 서포터즈 모집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스마트폰이 나에게 이롭게 작용을 하는 거죠. 금융권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관한
그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은행 홈페이지예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요. 한국은행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걸 신청하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되는 새로운 이 금리나 아니면 정책이나 금융 요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계속 보내줍니다. 요거 뉴스레터 한 번씩만 시간 내서 모인 걸 쫙 읽어보기만 해도 금융상식 올라가겠죠. 요런 시간들이, 요런 짜투리 시간들,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요거의 시간들이 모이게 되면은 금융 지식이나 상식이 늘어나게 되고 필기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면접 시 탄탄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스터디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하는 거,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 RP 면접, 그 트레이닝 하는 거는 한 달이면 돼요, 사실. 연습하는 건 한두 달이면 됩니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학원 가면 됩니다. 완전 스파르타식 해주는 학원 면접학원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가더라도 내가 말하는 능력은 키워질지 모르겠지만 배경 지식은 절대 안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두시면 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민하실 시간에 하루라도 그냥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하루 더 빨리. 어. 이게 경쟁력 있는 스펙과 경험을 갖추는 데만 2년이 걸려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2년이 걸리면 산술상으로 봤을 때 3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하면 맞죠? 3학년 1학기 딱 시작하면 딱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늦었다라고 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금융권 취업은 주기가 있다고 했죠. 그 주기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규모 채용의 파도가 오기 전까지 준비를 갖다가 착실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기업 준비는 졸업 후 2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금융권 취업은 졸업 후 한 4년까지도 봐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가 된 뒤 금융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경계뿐이시라면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시면은 하향 취업을 해도 대기업, 중견기업을 가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실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오늘의 결론입니다.